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 손실에 대한 세무 조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화면은 작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스터드맥 세법개론, 우리 세법개론 2 교재 299쪽입니다. 그래서 299쪽을 펼쳐 놓으신 상태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제가 교재만 띄워놓고 하기에는 칠판 판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이 좀 많아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잠깐만 좀 보시면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제재 사항을 조금 필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를, 여기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제재를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처분 손실에 대한 건데요. 이제 좀 땡겨서 적어보자면 이게 이제 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제재사항, 감가상각비가 있고 처분 손실이 있다. 이건 이제 제목으로 적을 거고요. 그리고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조정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처분 손실에 대한 조정을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좀 화면을 다시 줄일게요. 자, 잠깐 좀 줄일게요. 반 정도 돼야 글씨가 너무 작을까봐 미리 좀 크게 보여드렸어요. 일단 여러분 그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요, 색깔을 조금, 일반적인 경우에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유형자산이잖아요. 자, 유형자산이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일반적인 차량 운반구라고 하면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이니까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 하나 선택이고, 만약에 그 상각 방법을 신고를 안 하면 정률법을 적용을 하고 내용 연수는 5년이 적용이 되되, 다만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4년에서 6년 사이에 그 상각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고를 하면 가능한데, 이거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트럭이라든가 아주 소형 승용차, 걔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글씨가 좀 크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가 뭔지부터 먼저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299쪽입니다. 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에 송금물산입 특례 해가지고요. 자, 업무용 수용차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일단 개별소비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로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등은 제외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떤 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불공제 대상 차량을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게 그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불공제 대상 차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업무용 승용차가 뭐다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기 공제가 안 되는 차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네, 얘가 이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건데, 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시험연구용이거든요. 시험연구용 자동차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업무용 수용차로 안 본다는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업무용 수용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업무용 승용차를 공부를 할 때 용어가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일단 관련 비용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고요. 그 전용 보험이라는 용어가 나올 것이고 운행기록부가 나올 건데, 이번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비용까지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원래는 관련 비용인데 이게 내 차가 아니고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임차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하게 운전기사 급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은 일단 이 법인의 임직원을 딱 지정해서 임직원 한정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보험을 얘기한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운행기록부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관련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운행기록을 운행기록은 실제로 오늘 외근을 어떤 업무를 위해서 나갔고 그때 키로가 몇 킬로였고 다시 들어왔을 때 회사로 차가 들어왔을 때 몇 킬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용어만 먼저 했고요. 자, 업무 사용 금액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감가상각 조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실 때는요, 여기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제가 색깔을 조금 다시 빨간색,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자, 일단 업무용 승용차는 1단계 조정을 먼저 하고요. 2단계 조정, 3단계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감가상각비가. 자, 조정을 넘어가실 때 만약에 우리 회사 소유 차량이다 그러면 3단계를 모두 나가는 거고요. 임차 차량이면 2단계하고 3단계만 진행을 합니다. 자, 1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을 해버려요. 자, 왜냐면 진짜 감가상각비는 3단계예요. 정말로 한도 초과를 따지는 건 3단계인데 2단계의 사적 경비를 따질 때 이걸 이제 약간 사적 경비로 벗어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과소상각하게 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을 해버리고요. 강제상각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적게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송금 산입해버리고 그래서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맞춘 다음에 그 금액이 여기로 넘어오고요. 거기에 유류비라든가 보험료 등 좀 전에 봤던 관련 비용을 모두 합해서 관련 비용을 2개로 쪼개요. 업무 관련 지출과 사적 경비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사적 경비를 송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적 경비는 전체 관련 비용에 업무 무관 비율을 곱한 게 될 것이고 업무 관련비 이 전체 관련 비용 전체에다가 업무와 관련된 비율을 곱하면 그애는 전체적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데 유류비나 보험료는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감가상각은 마지막 단계 한 단계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계상 상각비 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감가상각 시부인 단계인데 회사 계상 상각비와 감가상각 한도를 비교해서 한도 초과를 계산하는 거는 시인 부족액은 세무조정 안 하는 건 여기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요. 똑같이 가는데 회사 계상 상각비가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 게 1단계잖아요. 1단계에서 2단계로 5년 정액법으로 넘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 무관 비율은 송금불산입이 됐으니까 업무 관련 비율을 곱한 거가 회사 계상 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도가 이게 중요해요. 무조건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한도가 800만 원이 강제로 적용이 되고요. 자,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 유보소득 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임차 차량이다. 그럼 사실 내 차가 아니지만 감가상각한 것처럼 간주해서 2단계의 감가상각비 자리에 임차료를 집어넣고요. 똑같이 조정을 해요. 대신 그때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유보로 처분을 못하죠. 내 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기타 사유 유출로 가고요. 이 800만 원을 따질 때 접대비 한도를 반으로 깎아먹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이 8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줄이게 됩니다. 자, 이게 감가상각비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교재로 오셔가지고 업무용 승용차에 잠깐 교재를 늘릴게요. 자, 업무용 승용차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첫 번째로 보시면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을 한다. 이게 지금 여기 1단계 이 파트예요. 자,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 정액법을 상각 방법으로 하고요. 내용 연수를 5년으로 강제로 상각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회사가 과소상각하면 송금산입에 조정을 해버려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2단계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업무에 미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을 한다 이고요.
5년 정액법으로 생각한 감가상각비. 내차면 이거고 내차가 아니면 그 대신 임차료를 갖다 놓고요. 유류비 등 업무용 수용차 앞에 있었던 관련 비용을 전체 집계를 해가지고요. 자, 업무에 사용된 금액은 송금이고 업무 사용 금액 외의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 처분을 하는데 업무 사용 외의 금액은 송금 불산입 상여 처분을 할 때 이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되면 여기 송금 불산입 상여도 과소계상되니까 1단계에서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색깔 좀 바꿀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올 때 이 5년 정액법으로 생각한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에서 자, 이 중에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 80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우리 상시 고용 인원수가 5인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초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라고 한다. 되셨죠? 자, 감가상각비 우리 회사 감가 차량이다 그러면 송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시는 거고요. 혹시 임차료다 그러면 송금불산입하되 유보처분 못하니까 기타사 유출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만 이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800만 원 우리 감가상각 한도가 여기 800이었잖아요. 이거예요. 800만 원을 자, 월수로 곱하고 12로 나눈다. 그러니까 월할 해가지고 12달치가 안 됐을 때는 상각 범위액을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 온 김에 처분 손실까지 하자면 처분 손실은 업무용 수용차를 색깔 바꿀게요. 업무용 수용차를 처분해서 생기는 손실은 역시 800만 원,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 기타 세유출을 하신 후에 나중에 다음 연도부터 2월하여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0년 내에 한다, 20년 내에 한다, 5년 내에 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업무용 수용차 처분 손실에 대해서도 연간 800만 원까지 송금 인정을 하고요. 역시 송금 불산입 기타 세유출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을 한도로 송금 산입 기타에 세무 조정을 해서 송금 추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다만 업무 사용 금액이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서 업무 사용 금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전액 송금 불산입을 하고요. 만약에 업무 전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운행 기록을 작성했다. 중요한 거는 자, 뭐요? 이렇게 보험에도 가입했지만 운행 기록도 작성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관련 비용 전체에다가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하는데 총 주행 거리 중에서 업무용 사용 거리를 계산하면 그게 업무 사용 비율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중요한 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게 위아래로 좀 색깔을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했고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자,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일단 관련 비용이 전체 토탈 1,500만 원 이하면 100분의 100을 업무 사용 비율로 하고요. 1,500만 원 초과하면 1,500만 원 나누기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해준다 이 뜻입니다. 되셨죠?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우리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을 400으로 깎아버린 회사는요. 여기는 반이 아니에요. 500만 원이에요. 3분의 1이에요. 있었죠? 그 금액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면 내국법인으로서 우리 50% 초과 과점주주이고 더불어 자 우리 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거나 그 매출액이 부동산 임대가 주로 있는 회사 또는 상시고용 인원수 5인 미만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해서는 업무용 수용차 관련해서는 우리 사실 300페이지 아래쪽 붙어 있는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이 실제로 7급 문제에서는 그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단원별 기출문제, 스피드 체크 수업에서는 이거를 다 좀 계산하는 걸 하면서 또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개론을 공부하실 때
조금 그 내용상 일단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게 실무자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세무 조정을 지금 제가 조금 낙서를 해버려서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에 판서해드리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정리하시고 교재를 좀 꼼꼼하게 훑어보시면서 나름대로는 9급에서도 충분히 말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공부만 하면 안 해서 문제지. 그래서 뭐 공부했을 때 해도 여기는 어렵다 그럼 제가 사실 스킵하라고 일부는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업무용 승용차는 약간 단계가 커서 그렇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전부 거치는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수업에서 그 2018년에 7급에서 나왔던 그 계산 문제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 문제를 외우고 이론을 읽으면 정말 좀 제대로 읽힐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그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위주로 공부하시고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처분 손실도 약간 그 이해 위주로 말 문제 위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감가상각 파트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 운반구에 대한 조정이 아니고 업무용 수용차는 별도로 따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내용을 판서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적어놓고 그 강의를 해드리면서 적으면 되게 좀 글씨가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미리 좀 손으로 적어놓은 거를 제가 화면에 노란 바탕에 띄워놨으니까 이거를 베껴서 적으시고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번 모의고사 수업이나 우리 특강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